오늘은 좋아하던 취미가 직업이 되면 왜 재미없어지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업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개발자가 되거나, 게임 스트리머가 되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 웹툰 작가가 되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하면 유튜버가 되고, 요리가 좋으면 셰프가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가 행복해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좋아하던 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그게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이 직업이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게임을 쳐다보기도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좋아서 유튜버가 됐는데 이제는 영상 찍는 게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았는데 왜 오히려 재미없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각된 자율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취미로 할 때의 게임과 직업으로 할 때의 게임은 뭐가 다를까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러를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할 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게임을 할지 내가 고르고 얼마나 할지도 내가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즐길지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상태이지요. 직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게임을 개발할지는 회사가 결정하고 마감 기한이 있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날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꼭두각시 인형이 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게 외부에서 결정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각된 자율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취미일 때는 넘쳤던 지각된 자율성이 직업이 되면서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심리학적 현상이 작용합니다. 취미일 때는 그냥 좋아했어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행위 자체가 보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되면 월급이라는 외적 보상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도 하고 돈도 버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덕업일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지, 돈 때문에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월급날은 기다려지는데 출근하는 건 싫은 그 상태입니다. 원래 좋아서 하던 것에 외적 보상으로만 동기가 생기게 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러한 이제 불안함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지각된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실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일대 주디스 로딘 교수와 하버드 엘링 랭어 교수가 요양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층별로 조건을 다르게 해서 2층은 모든 것을 간호사나 보호사가 다 해주고 3층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4층은 방법은 알려주되 대부분 스스로 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그러한 조건을 걸고 실험을 했습니다. 1개월 후 가장 많이 지표가 향상된 건 4층이었습니다.
4층은 행복감, 자신감, 기민성과 같은 건강 지표가 많이 상승했고 2, 3층은 오히려 이러한 지표 향상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과 그러한 조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직장 환경은 2층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4층 집단은 큰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환경에서 직업이 되어도 여전히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율성이 지각된 자율성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직업이 된 후에도 지각된 자율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성공적인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회사나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일을 할지 스스로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조건 중 하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되면 실수가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취미일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지만 게임에서 지면 다시 하면 되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직업이 되면 실수 하나하나가 평가와 연결되니까 점점 도전하기 무서워지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고 결국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서 즐거움을 잃지 않는 방법은 직업 안에서 선택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걸 회사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과 별개로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영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된 취미와 완전히 분리된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게 덕업일치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진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왜 좋아하던 취미가 직업이 되면 재미없어질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